안녕하십니까. 유일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우주 권력 구조. 자, 우리도 우주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의 권력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주에도 이제 블록이 만들어져서, 그죠? 아시아 팀들은 이쪽 우주를, 또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쪽을, 그 다음에 유럽은 이쪽을, 미국하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블록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미치는 권력이, 그죠? 생기는 거죠. 만일, 이 단일 국가가 다양한 수준의 지배력을 추구하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어떤 다른 학자는 상업 주체가 국가를 하나로 묶는 시나리오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나라가 굉장히 많은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업 주체를, 그죠? 하나로 묶는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가령 지금 우주, 마르스, 화성 같은 데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나사하고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등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주를 다 차지하고 나면은, 만약에 지구가, 그죠,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는 우주로 가야 합니다. 이때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소유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구에서 죽어야 하는 거죠, 그냥. 그죠? 이제 스페이스 블록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 나라들이 머리를 뒤밀면서 우리도 끼워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빨리 우주의 권력에 동참을 하거나, 그죠, 국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우주에서 국제 협력 미래는 지구에서 권력의 선을 따라 쪼개지고 있다. 권력 선이라는 게 주로,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이미 있는 이런 구조죠. 지상에서의 갈등의 시기에도 우주는 역사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의 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추세는 우주 협력의 본질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우주에서는 러시아도 없고 소련도 없고 미국도 없고 다 같이 인류 해서 공동 작업을 하고 협력을 하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주에 공기도 없는 곳에 너무나, 그죠, 많은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우리가 국제 우주 ISS라고, 그죠,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있죠. 거기에서 국제 우주선 위에서 러시아인하고 미국 사람하고 다 같이 거기서 활동하고 연구하고 함께 살아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바뀌고 있다. 언제부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제 러시아하고 한 몸이 아니네, 우리는 다른 이 전선을 세워야 되겠네 라고 여러 나라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주에서 전력을 연구하고 있는 국제관계학자가 이 글을 쓴 겁니다. 그 관계학자로서 현재 주요 우주 권력의 플레이어는 누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누구와 협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일 국가가 다양한 수준의 지배력을 추구하는 이런 미래로 갈 것이다. 즉 미국이나 러시아가 다양한 수준의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 밑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다른 학자는 상업 주체가 국가를 하나로 묶어서 시나리오로 간다.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 라고 또 예측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제 예측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래는, 그죠, 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구에서 비슷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그룹이 우주에 대한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주 블록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 옛날에는 없었고요. 자, 이제 바퀴가 생겨서, 깜깜한 밤이 되어서 돌아오지 못할
상황을 벗어난 거죠. 바퀴는 빨리 갔다가 빨리 해지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다른 동네가 아니라 그죠? 다른 도시까지 갔다가 또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 비행기가 나와서 다른 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뭐가 나왔어요? 로켓이 나와가지고 우주까지 갔다 오는 거죠. 이제 로켓 때문에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듯이 로켓을 타고 다른 우주에 가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 가는 거예요. 지구 말고 화성이라든가 뭐 그죠, 우리가 달나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와요. 우주블록이라는 게 생깁니다. 국가 주도의 우주 노력에서 협업으로 가고요.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과 소련은 우주 활동을 주도했는데 지상에서는 긴장, 그러니까 뭐 항상 그죠, 티격태격하고 전쟁도 했죠. 2차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지상에서는 긴장을 했지만은 우주에서는 그죠,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했고 여러 프로젝트에 협력까지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우주에서 더 많은 국가에서 자체 우주기관을 개발하면 따라서 여러 국제협력 그룹이 등장했는데 여기에서 UN 우주국사무국 이런 게 생겼고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UN 위원회도 생겼고요. 우주 데이터 시스템 자문위원회도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을 같이 하자라고 생겼습니다. 1975년 유럽 10개국이 유럽 우주국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를 설립했고요. 이게 ES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렇죠, 이를 건설해서 협력했고요. 현재 15개 나라가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우주정거장이 이미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그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국적 벤처는 주로 과학적 협력이고 데이터 교환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우주블록의 출연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국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 우주국은 최초의 우주 블록 중 하나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22개국이 들어와서 블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유럽 블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권력 구조로의 보다 뚜렷한 이동은 냉전 종식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한 국가들은 우주에서 특정한 임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주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블록, 그러니까 우주 EU 같은 거죠. EU가 우주에서 유럽 우주국을 만들었다 이런 거죠.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수준의 우주 능력을 갖춘 여러 개의 새로운 우주 블록이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55개국 22개국이 아니라 55개국의 회원국이 있는 아프리카 우주국도 생겼어요. African Space Agency가 생겼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우주국, 그 다음에 7개 회원국을 가지고 12개의 중동 회원국이 있는 아랍 우주 조정 그룹, 그죠? Arab Space Coordination 그룹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우주국이 있고 아프리카 우주국이 있고 거기다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우주국도 있고요. 그죠? 중동 우주국도 있고요. 중동이 즉 아랍 우주국이죠. 그래서 55개의 회원국이 있는 아프리카. 근데 힘은 없어요.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힘은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거기에다가 라틴 아메리카 7개 나라 회원국이 있는 거, 12개 중동, 그죠? 아랍 우주국. 12개 국가가 모였어요. 이러한 그룹을 통해 국가는 블록 내에서 다른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지만 블록은 블록스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어코드라는 이런 그 협정도 맺고요. 시노 러시안 달 협정이라는 큰 우주 블록이 또 그런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일본 시노 러시아는 중국하고 러시아의 달 협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크게 빠져 있는 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금 아시아에서는 누가 주도를 해서 빨리, 아시아가 인구가 가장 많고 아시아가 가장 그저 넓은 지역이면서 흩어져 있죠. 그래서 똘똘 뭉치지를 못해요. 아세안은 지금 아무것도 이런 짓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주도가 되어서 우주
구글 에이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50년 동안 인간은 달에 착륙하지 않았지만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로 해서 아르테미스 협정을 만들어서 미국이 주도로 하고 있는 그죠? 달에 대한 그런 협정이 있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달 기지를 함께 건설하는 이런 또 하나의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러니까 주로 화성하고 달의 권력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죠. 달은 지금 미국 팀,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달을 향한 경주. 아르테미스 아코드라고 하고요. 2020년 10월에 시작이 되었고 미국이 주도하면서 현재 18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목표는 2025년까지 사람들을 달에 올려보내고 달, 화성 그리고 그 너머의 탐사, 채굴을 위한 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임무는 게이트웨이라는 달 우주정거장과 함께 달의 남극의 연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2025년이면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에 러시아와 중국은 2026년에 사람을 달에 보내고 달의 남극에 보내서 여러 가지 사람이 식민지화 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러 공동 임무는 또한 궁극적으로 달 기지를 건설하여서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배치한다. 그렇죠. 미국 팀 18개 국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죠 또 합쳐서 2025년, 2024년, 6년 이렇게 달로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블록들이 달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상에서 전략적 이해가 경쟁이 우주로 옮겨졌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미국 팀이 있고 중국 또는 러시아 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 협정을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를 우주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여기에 아르테미스에 조인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따로 만든 거예요. 동맹국과 함께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래의 달 연구기지를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개방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미국 팀 아르테미스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아르테미스 국가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미국하고 동맹국들은 이쪽을 안 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유럽 우주국은 러시아와 계획했던 여러 공동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신 미국과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르테미스에는 미국하고 일본 뭐 이렇게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당연하게 그죠. 미국 팀으로 붙었겠죠. 유럽이 러시아 팀으로 붙을 수는 없죠.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우주 블록이 지상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국가들은 우주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지상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주 블록을 오히려 사용합니다. 2005년에 결성된 아시아 태평양 우주협력기구 아펙이 있는데 그 한 예다. 중국을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이란, 몽골, 파키스탄, 페루, 태국, 터키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05년에 만들어진 거인데 그죠? 아시아 태평양 우주기구. 자,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방글라데시, 이란, 몽골, 파키스탄, 페루, 태국, 터키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시아 태평양이라 했지만은 일본이 빠져 있고 인도가 빠져 있습니다. 일단 그죠? 인도 굉장히 큰 나라인 인도 그리고 만약에 아시아에서 커다란 나라라고 한다면은 뭐 결국은 일본하고 인도, 한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죠. 광범위한 목표는 위성의 개발, 발사 이런 건데 주요 목표는 중국 버전의 GPS인 바이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확장하고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는 이란의 경우처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이두 그 우주에다가 지금 스페이스X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그죠 뭐 지금 2만 대를 쏘아 올린다 뭐 몇만 대를 쏘아 올린다 이렇게 해서 이미
그 우리나라의 KT, SKT가 인터넷 비용을 받아요. 그죠? 월 얼마. 내가 핸드폰을 쓰면서 KT, SKT에 가입을 해서 인터넷, 즉 와이파이 사용료를 내는데 한 달에 보통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로 스타링크가 지금 가능합니다. 스타링크가 이미 우주에서 보내니까 바다 한복판에도 와이파이가 가고 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에도 와이파이가 갈 수 있고 다양하게 우주 서비스를 가는데 이게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국가의 SKT, KT 이렇게 서비스를 하던 나라들이 이제 스타링크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스타링크가 점점 더 싸지고 점점 더 빨라지고 아무 곳에나 그죠? 뭐 막힘없이 와이파이가 돌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우주협력기구는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바이두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권력이 위성 그죠? 위성 와이파이 때문에 우주의 권력이 지상의 권력까지 지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의 역할. 지금 이제 민간으로 들어가면 지난 10년 동안 우주에서 상업적 활동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 결과 일부 학자들은 공유된 상업적 이익으로 정의된 우주협력의 미래를 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상업 주체는 국가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여서 우주의 특정한 상업 프로젝트를 통합해야 된다. 통합해서 같이 돈을 벌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리기업이 우주에서 미래의 국제협력을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국제우주법에 따르면 우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모국 정부의 관할 아래서 확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 문제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배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서 극명하게 예시됐다. 국가가 부과한 제재의 결과로 많은 상업용 우주기업이 러시아와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왔죠. 많이 안 나왔어요. 러시아의 석유 또는 러시아의 에너지, 가스관을 그저 더 이상 가스를 안 받겠다라고 유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문에 거의 나지 않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주 기업이 러시아와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시아 링크, 그죠? 아시아 태평양 우주국에서 더 이상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는 이제 손 뗄 거야. 러시아의 물건 안 살 거야. 러시아하고 협력을 안 할 거야. 이게 미국의 지시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협력을 중단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현재의 법적 이런 틀을 감안할 때 영리기관이 아닌 국가가 우주의 규칙을 계속 지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협업, 갈등 을 위한 우주블록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주블록과 같은 국가 구성이 국가가 우주 및 지상에서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그런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 우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쏘아 부어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기술이 발전된 것을 지상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국가가 모여서 우주블록을 형성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 우주는 어렵기 때문에 자원, 인력, 노하우를 통합해서 그죠? 똑같이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똑같은 기술을 또 개발하고 할 필요가 없이 다 한꺼번에 하나로 뭉쳐가지고 돈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싸고 효율적이죠. 효율적. 이러한 시스템에는 고유한 위험도 따른다. 역사는 동맹이 더욱 경직될수록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예를 제공한다. 19세기 말에 트리플 엔텐테 and 트리플 얼라이언스 이게 두 가지예요. 그죠? 트리플 엔텐테라고 있고 그다음에 트리플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이게 삼국 동맹이라고 하는데 두 동맹이 있었습니다. 이 경직성이 높아져서 그죠? 1차 대전 때 주요 방아쇠로 이 두 그룹이 싸운 거죠. 19세기 말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기존 우주 블록이 유연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한 협력이 번성한다. 세계는 우주에서의 공개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경쟁을 막으면서 우주 블록 간의 과학적 목표와 교환을 추점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주에서 국제협력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소련 중심의 그죠?
삼국 동맹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삼국 동맹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2차 대전을 일으키고 1차 대전 때 그죠? 서로 경쟁하는 싸우는 상대방이 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주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다가도 지상에서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뭐 많은 나라가 그죠 러시아와의 협력을 그죠 탈퇴하는 거죠. 어떤 이런 구조가 있으면 동맹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아무튼 저희는 미래학자들은 다양하게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서 우주를 빨리 개발하고 돈을 적게 들여서 더 빨리 개발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다 같이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어 보자라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협력해보자.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주의 권력이 그저 재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소련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탈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 기회에 우주의 하나의 권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UN 미래포럼 박영숙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